인공 눈물 넣어도 금방 다시 뻑뻑하시죠? 눈이 침침해서 글자가 겹쳐 보이시고요. 선생님, 노안이겠죠?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건가요? 여기서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증상이 눈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눈이 건조하고 침침한 건 혈관과 신경이 보내는 아주 정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더 안 보여요. 비 오는 날은 무서워요. 요즘 눈부심이 심해요. 이런 분들은요,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검사로 확인해 봐야 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첫째, 내 증상이 어떤 쪽인지. 둘째, 병원 가야 할 기준이 무엇인지. 셋째, 눈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5가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거꾸로 하고 계신 치명적인 습관도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공유까지 해두시면 가족 눈 건강도 같이 지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 차 안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망막, 녹매장, 백내장처럼 나이 들수록 늘어나는 눈 질환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겁만 들이지 않습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드릴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을 들으면 솔직히 심장이 철렁합니다. 선생님, 눈앞이 잠깐 까매졌어요. 몇 초,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시고는 대부분 이렇게 덧붙이세요. 선생님, 피곤해서 그런 거겠죠? 잠깐이었는데요. 뭐 괜찮죠? 실제로 70대 남성 환자분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요, 눈 속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환자분 지금은 눈 문제가 아니라 뇌혈관 쪽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큰 병원으로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목 쪽 혈관이 많이 좁아진 상태였어요. 그대로 두셨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눈이 잠깐 어두웠던 게 큰 경고였네요. 맞습니다. 눈은 갑자기 한 번에 고장나는 게 아니라 경고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눈이 건조하고 침침한 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요. 경고일 수 있어요. 눈은요? 우리 몸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혈관과 신경을 겉에서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눈이 먼저 이상 신호를 보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2가지 있어요. 첫째, 모든 눈 증상이 큰 병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둘째, 큰 병의 시작이 눈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이 불편하다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시면 평생 헷갈리세요. 증상별로 갈림길이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눈이 건조하고 뻑뻑하다는 분. 인공 눈물 넣으면 잠깐은 편하시죠? 그런데 금방 다시 뻑뻑해지신다면요, 문제는 물이 아닐 수 있어요. 기름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눈물은 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맨 위에 얇은 기름막이 있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처럼 덮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이 기름을 만드는 샘이 잘 막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니어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뻑뻑해요. 이 말씀이 나오면 저는 꼭 하나를 더 여쭤봅니다. 환자분, 혹시 입도 자주 마르세요? 몸 전체가 건조하신가요? 왜냐하면 일부 분들은요, 눈만 바른 게 아니라 몸의 분비 자체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조가 오래가면 눈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생겨서 따갑고 화끈거리고 충혈이 반복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손으로 비비세요. 그 순간 더 나빠집니다. 비비면 잠깐 시원한데 그게 함정이에요. 건조가 계속되시는 분들께 제가 드리는 기준은 이겁니다. 2주 이상 계속된다. 아침에도 이미 뻑뻑하다. 눈곱이 자주 낀다.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다. 마른 눈이 오히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 중에 2개 이상이시면 그냥 노화로 넘기지 마시고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조는 물 부족이 아니라 기름막 문제에서 시작될 때가 많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침침하고 안개 낀 느낌인 분. 이 증상은요, 시니어 분들이 가장 많이 무시하세요. 안경이 더러워서 그렇지, 피곤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요, 안개 낀 느낌이 반복되시면 여기서부터는 눈 속 투명도 문제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요, 갑자기 까맣게 되는 병이 아니에요. 서서히 흐려지는 거죠. 선생님, 저는 낮엔 괜찮은데 불빛만 보면 번지더라고요. 전등이 2개로 보여요. 비 오는 날이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또 잘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여기서 저는 또 하나를 꼭 확인합니다. 환자분, 최근에 단 거 자주 드시나요? 식사하고 나면 졸리거나
몸이 확 늘어지시나요? 왜냐하면 혈당이 들쭉날쭉하신 분들은 눈이 더 빨리 침침해지실 때가 있어요. 또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혈관이 딱딱해지신 분들은 눈 속 작은 혈관이 먼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침침함 기준은 이렇게 보세요. 며칠이 아니라 몇 주째 지속된다. 안개 낀 느낌이 반복된다. 글빛이 번지고 눈부심이 늘어난다. 안경을 바꿔도 시원치 않다. 이러시면 그냥 노안이 아니라 검사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개 낀들 침침한 건 투명도가 깨지는 시작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밤에 더 안 보이고 눈부심이 심하다는 분. 여기서부터는요, 시청자분들 귀가 팍 열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 시력 저하는 삶의 안정과 연결되거든요. 야간 운전이 겁나요. 비 오는 날 차선이 안 보여요. 상대차 불빛이 칼처럼 꽂혀요. 이런 말씀이 나오시면 단순 노화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백내장이고요. 또 하나는 녹내장 가능성입니다. 녹내장은요, 아프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무섭죠. 시야가 조금씩 줄어드는 병이라 본인이 적응해버리세요. 한쪽이 좀 답답한데 원래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건 자가 테스트가 아니라 검사입니다. 특히 이런 경우는 병원에 가셔야 할 기준에 가까워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밤에 유독 시야가 불안하다. 계단이 흐릿하게 보인다. 문턱에 자주 걸린다. 눈부심 때문에 외출이 부담스럽다. 이런 증상들은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세요. 네 번째, 눈이 피로하고 두통이 같이 온다는 분. 이건 정말 흔하세요. 선생님, 저는 눈이 무겁고 머리까지 띵해요. 대부분은요, 스마트폰이나 TV, 독서 때문에 눈이 과로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높으시거나 뒷목이 자주 뻐근하신 분들, 또 눈이 뻑뻑한데 머리도 아프다는 분들. 눈은 작은 기관이지만 혈류에 아주 민감합니다. 혈관 상태가 나빠지시면 눈이 먼저 피곤해지고요. 그 피로가 두통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두통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단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런 조합이시면 한 번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눈 피로와 두통이 반복된다. 한쪽이 유독 불편하다. 어지럼이 같이 온다. 갑자기 시야가 흐려진다. 이건 참고 넘기실 증상이 아니라 확인하고 안심하실 증상인 거죠. 눈 피로와 두통이 같이 오시면 눈만 보지 마시고 몸 상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뻑뻑함이 중심이시면 기름막과 분비 문제부터, 안개 낀 침침함이 중심이시면 투명도와 대사 문제를 함께, 밤 시력이 떨어지셨으면 안전 문제, 시야 검사까지, 눈 피로에 두통이 오시면 혈류와 전신 상태도 같이 체크하고 검사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필 눈이 이런 몸의 증상들을 나타내주는 건지 원리를 쉽게 풀어드릴게요. 선생님, 왜 하필 눈이죠? 눈이 먼저 불편하면 몸도 문제라는 건가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눈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얇고 가장 예민한 조직입니다.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해볼게요. 새 수도관은 물이 잘 흐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수도관 안에 찌꺼기가 끼죠. 눈 속 혈관은요, 특히 아주 가늘어서 찌꺼기나 굳은 게 생기면 먼저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눈은요, 몸의 혈관 상태를 미리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눈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큰 병이 시작될 때 눈으로 먼저 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켜봐도 되는 신호인지, 지금 확인해야 하는 신호인지, 이 구분만 되시면 불안이 줄어드시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시는 행동들, 그 행동이 왜 눈을 더 빨리 나빠지게 하는지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은요, 대부분의 분들이 평소에들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진료실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눈이 가려워서 살짝 비볐어요. 피곤해서 눈 주변을 꾹 눌렀어요. 그 살짝이요? 눈에는 살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눈 비비기. 가렵다고 비비시는 순간 눈 표면은 긁힙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눈 속 압력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눈은 풍선과 비슷해요. 강하게 누르시면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조직이 약해져서 충격에 더 취약하세요. 눈이 가려우실 때는요, 비비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손부터 씻으시고요, 차가운 수건을 눈 위에 살짝 대세요. 눈을 만지지 않는 것, 그게 관리의 시작입니다. 가려우실수록 비비지 마세요. 눈은 눌림에 약합니다. 두 번째,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
이 습관은요, 요즘 정말 많이들 하시죠? 어두우면 눈은요, 이 빛을 더 받으려고 곰곰이 커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빛이 더 깊숙이 들어와요. 특히 밤에 보는 강한 화면 빛은요, 눈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눈부심을 키우고 회복을 늦출 수 있어요. 실제로 밤에 더 흐리고 눈부심이 심해지셨다는 분들 대부분 이 습관이 있으세요.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불을 완전히 끄지 마세요. 옆에 작은 스탠드 하나, 그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화면은요, 눈보다 아래로 두세요. 눈높이 위로 드시면 눈이 더 마릅니다. 어두운 방의 스마트폰은 눈피로와 눈부심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 마사지기와 마사지건. 요즘 얼굴 마사지기, 마사지건 많이 쓰시죠? 여기서 아주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눈 주변도 혈자리가 있으니 풀어줘야 한다. 아닙니다. 눈은 근육이 아니라 정밀 기계에 가깝습니다. 진동이 뼈를 타고 눈으로 전달되면 눈 속 구조물에 충격이 갈 수 있어요. 특히 이미 백내장 수술을 하셨거나 눈 안에 렌즈가 들어가 있으신 분들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눈 주변은요, 세게 누르는 마사지가 아니라 건드리지 않는 휴식이 더 안전합니다. 시원하게 하고 싶으시면 온찜질을 짧게 해주세요. 그리고 손은 가볍게요. 눈 주변 진동과 강한 압박은 시원함이 아니라 위험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로 슈가 음료. 살이 찔까봐 제로로 바꿨어요. 좋은 선택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게 오히려 식욕을 더 올리고 안식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몸이 단맛을 느끼면요, 당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당이 안 들어오면 몸이 허전해지고 더 찾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결국요, 혈당이 오르내리는 폭이 커질 때 눈의 작은 혈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로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제로 마셨는데 오히려 간식이 늘었다, 이런 분들은요,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대체는요, 무가당차, 물, 탄산수에 레몬 한 조각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비비지 마세요. 어두운 방 화면은 피하세요. 눈 주변 진동과 압박은 조심하세요. 제로 이후 간식이 늘면 점검하세요. 자,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느냐? 오늘 당장 가능한 것부터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을 끊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예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병원 가야 할 기준. 검사에서 뭘 보는지.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눈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만 넣는 것보다 기름막이 살아야 해요. 여기서 제일 쉬운 게요, 완전 깜빡임입니다. 깜빡임은 그냥 눈꺼풀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위아래가 끝까지 닿아야 해요. 방법은 간단해요. 눈을 천천히 감으세요. 1초 멈추세요. 그리고 천천히 뜨세요. 이걸 10번. 하루 3번이면 충분합니다. PB 광고 시간. 식사 후. 화장실 다녀온 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눈을 완전히 깜빡이는 건 눈물막 뚜껑을 다시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불을 끄지 마시고요, 빛을 분산시키세요. 어두운 방에서 화면만 밝으면 눈이 더 피곤합니다. 작은 스탠드 하나 두세요. 옆에 작은 불빛, 그것만 있어도 눈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화면은 눈보다 아래로 두세요. 눈높이 위로 드시면 눈이 더 마르고 목도 아파지세요. 세 번째입니다. 비비고 싶을 때 대처법이에요. 가렵고 따가우실 때 손이 올라가시죠? 그 순간만 막으셔도 눈은 훨씬 덜 상합니다. 방법은 딱 하나예요. 손 씻으시고요, 차가운 수건을 눈 위에 30초 둡니다. 이게 비비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병원 가야 할 기준인데요. 제일 중요한 기준선을 드릴게요. 시니어분들은요, 이걸 너무 오래 참으세요. 참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그게 위험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검사 받으시는 쪽이 안전해요. 건조가 2주 이상 계속된다. 눈부심이 확 늘었다. 밤에 유독 안 보인다. 계단이 흐릿해지고 문턱에 자주 걸린다. 눈앞이 잠깐 까매진 적이 있다. 한쪽 눈만 유독 불편하다. 특히 마지막 2가지는요, 그냥 피곤으로 넘기지 마세요. 확인하고 안심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또 물으세요. 병원 가면 뭘 하나요? 비싼 검사만 권하나요? 병원에 가시면 눈 표면 상태, 눈물막 상태, 안압, 시신경과 망막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특히 중요한 건요, 시력표만 보지 않는 겁니다. 시력표는요, 글자 맞히기예요. 하지만 실제 생활은 대비입니다. 비 오는 날 차선, 밤길 계단, 흰 접시 위에 흰 밥알,
이걸 구분하는 능력이 삶의 질이에요. 시력은 괜찮으셔도 눈 상태를 꼭 진찰받으셔야 하는 이유죠.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텐데요. 효과는 언제쯤 느끼나요? 며칠이면 좋아지나요? 눈은 하루 이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빨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어두운 방, 스마트폰을 끊으시면 눈부심이 줄었다고 일주 안에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완전 깜빡임을 꾸준히 하시면 오후 뻑뻑함이 덜하다를 몇 주 안에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백내장이나 녹내장은요. 생활 개선으로는 완치가 안 됩니다.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 검사는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빠른 체감은 좋은 신호일 수 있지만 확인은 별개로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바로 눈 건강에 도움되는 음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 눈에 좋은 음식,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그런데 중요한 건요, 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오늘은 딱 5가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고등어, 꽁치,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입니다. 왜 좋으냐? 눈물막에는 기름막이 중요하다고 했죠? 등푸른 생선의 기름 성분은요, 그 기름막을 지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이면 충분하고요. 튀김보다는요, 구이, 찜, 조림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깻잎, 시금치, 케이 같은 초록 잎채소입니다. 여기에는요, 눈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색소 재료가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눈 안에 선글라스 필터를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매일 한 줌이면 됩니다. 나물로 드셔도 좋고 쌈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기름 한두 방울이 있으면 흡수가 더 잘 되는 편이라 참기름 살짝 더해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요, 눈 속 미세한 혈류를 도와요. 냉동 블루베리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면 돼요. 단맛을 더하시려고 꿀이나 시럽을 넣으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어요. 쉽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플레인 요거트나 두유와 우유에 한 줌씩 넣어 드시면 간편하고 좋습니다. 네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요, 눈에 필요한 성분이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들어있는 편입니다. 하루 1개 정도 간숙이나 삶은 달걀 추천드려요. 기름에 태우듯 굽는 건요, 자주 하지 마세요. 5번째는요, 브로콜리와 양배추입니다. 이 음식들은요, 눈 속 투명한 조직이 산화로 손상되는 걸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요, 살짝 데쳐서 초장보다는 올리브 오일에 소금 약간 더해 드시는 게 더 깔끔합니다. 양배추는요, 쌈, 샐러드, 볶음 다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눈에 좋은 음식들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눈에 특히 안 좋은 식습관도 있죠. 달고 부드러운 간식이 잦다, 야식이 잦다, 튀김과 가공식품이 잦다. 이건 눈만 문제가 아니라 혈관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좋은 것 5개를 더하는 것보다 나쁜 흐름 1개를 끊는 것이 더 크게 바뀝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눈이 건조하고 침침한 건요, 노화만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둘째, 증상에 따라 의심해야 할 길이 다릅니다. 특히 밤 시력 저하, 눈앞이 잠깐 까매지는 증상은요, 병원 가셔야 합니다. 셋째, 눈은 세활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완전 깜빡임, 작은 불빛, 그리고 음식 5가지.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하세요. 어두운 방, 스마트폰 끊기. 이것만 하셔도 눈부심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공유까지 해두시면 부모님 눈 건강도 같이 지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진단과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가려지거나 눈앞이 까매지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한쪽만 급격히 나빠지시면요, 지체하지 마시고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약을 임의로 줄이시거나 중단하지 마시고요, 의료진과 상의하실 때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